자,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잉글랜드 전체를 말 그대로 두 동강 내버리고 왕이라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새로 써버린 아주 잔혹한 내전이 있었죠. 바로 장미전쟁입니다. 오늘 이 피비린내 나는 왕관 쟁탈전, 그 한복판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문장 하나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늙고 병든 왕에게서 왕좌를 빼앗으려 진흙탕 속에서 아기다툼을 벌였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오직 힘과 야망, 그것만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 그야말로 혼돈과 야만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때는 그토록 절대적이었던 왕관이 모두가 탐내는 피로 얼룩진 전리품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어떤 왕이나 귀족이 아닙니다. 바로 이 왕관 그 자체예요.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정말 강력했던 잉글랜드의 왕권이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균열이 시작된 첫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곳의 시작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프랑스까지 정복했던 위대한 전쟁 영웅 헨리 5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가 남긴 그 거대한 유산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아들 헨리 6세였죠. 이 아들의 나약함이 결국 아버지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왕권이 무너지는 속도는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재앙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프랑스 왕위까지 따낸 게 불과 30여 년 전인데 그 아들 대에 와서 프랑스 땅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왕이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왕은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상 왕이 없는 왕좌. 바로 이게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자가 사실상 비어버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개의 거대한 가문이 역사의 무대 위로 딱 올라섭니다. 이제 잉글랜드는 랭커스터의 붉은 장미, 그리고 요크의 백장미, 이 두 세력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게 되는 거죠. 이 가게도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끔찍한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문 모두 에드워드 3세라는 아주 강력했던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랭커스터 가문은 지금 왕은 우리 가문 사람이다. 우리가 실세다. 이걸 내세운 거고요. 반면에 요크 가문은 아니다. 혈통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더 정통성 있다. 이렇게 맞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싸움은 딱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현실적인 점유냐 아니면 정당한 혈통이냐.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그 왕관을 쓸 진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정말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말로 하던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크 공작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의 편에 선 군대와 정면으로 맞붙은 거죠. 이 순간 잉글랜드는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아주 길고 어두운 피해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두 가문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힘 있는 귀족들이 왕을 그저 체스판의 말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움직이면서 권력 게임을 벌인 거죠. 이건 낡은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죠.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이름 그대로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왕을 그냥 갈아치워버리는 당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2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461년에 있었던 타우턴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추정치긴 하지만요. 세찬 눈보라 속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잉글랜드 땅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싸움 중 하나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이 하루의 혈전이 왕국의 운명을 또 한 번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킹메이커, 워릭 백작의 행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요크 가문을 도와서 왕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좀 소외된다 싶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그 왕을 부숴버리죠. 심지어 이번엔 반대편 랭커스터 가문이랑 손잡고 폐위됐던 왕을 다시 앉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자기가 세웠던 왕한테 패해서 죽게 되죠.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개인의 야망이 왕좌를 그냥 장난감처럼 주무를 수 있었던 시대. 그 자체로 혼란의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전쟁은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명분이다, 혈통이다,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장 추악하고 노골적인 잔인한 권력 찬탈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길었던 전쟁을 드디어 끝내고 잉글랜드에 잠시나마 안정을 가져왔던 왕이 바로 에드워드 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그러자 왕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왕좌에 남은 건 이제 겨우 12살짜리 어린 아들이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린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책임은 자연스럽게 왕의 삼촌,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가 훌륭한 보호자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미스터리한 사건이 터집니다. 보호자여야 할 삼촌의 손에 맡겨진 두 어린 왕자가 런던탑에 갇힌 뒤로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체 이 어린 왕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삼촌 리처드는 런던으로 오던 어린 왕을 중간에 가로채서 동생과 함께 런던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형의 결혼이 무효였으니 이 아이들은 사생아다라고 선언해버리죠. 왕위 계승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두 왕자는 그 뒤로 아무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스스로 리처드 3세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건 이제 혈통 싸움이 아니죠. 자기 조카들을 향한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 대한 냉혹하고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최악의 순간에 이 모든 혼돈과 폭정을 끝내기 위해 찢겨진 잉글랜드의 왕관을 다시 하나로 붙일 마지막 경쟁자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낼 실마리를 제공한 건 바로 리처드 3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폭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적이었던 요크 가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랭커스터 가문 사람들이 일단 리처드부터 끌어내리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항 세력의 희망은 단 한 사람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남자, 바로 랭커스터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헨리 튜더였죠. 그가 바로 이 분열된 저항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자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5년 8월 22일 보주워스 필드에서 모든 것의 끝을 맺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헨리 튜더의 군대는 리처드 3세를 격파했고요. 리처드 3세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마지막 잉글랜드 왕이 됩니다. 이렇게 3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거죠. 왕위에 오른 헨리 7세의 해결책은요, 진짜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냥 전투에서 이기고 끝낸 게 아니에요. 보세요. 먼저 적이었던 요크 가문의 공주 에드워드 4세의 딸과 결혼해서 두 가문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랭커스터의 붉은 장미와 요크의 백장미를 합쳐서 튜더 장미라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죠. 힘으로 이기고 정치로 통합하고 상징으로 화합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이뤄낸 거죠. 결국 이 장미 전쟁은요, 단순히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 싸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의 대가로 이전까지 왕을 위협하던 낡은 봉건 귀족 세력은 거의 다 몰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투더라는 새로운 형태의 왕권이 탄생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왕관의 주인을 바꾼 걸 넘어서 왕관의 힘과 무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었던 셈입니다.